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지리산 겨울에 쏟아지는 폭설은 산과 골짜기의 경계를 지워버렸고 그 깊은 산 중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객주 설원정만이 유일하게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객주 안 화로 앞에는 70줄에 들어선 공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휑한 눈동자는 초점 없이 타오르는 불꽃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침이 흘러나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망이 든 오늘 내일하는 늙은이의 행색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린 주모 설화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행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돌던 객주에 돌연 산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객주 문 열어. 얼어 죽게 생겼다. 거친 고함과 함께 육중한 나무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함께 7명의 사내들이 객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의 몸에서는 차가운 눈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씻지 못한 땀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에 흥낭은 곰 가죽을 두르고 허리춤에는 사람 목 하나쯤은 단번에 벨 수 있을 법한 묵직한 환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눈썹 위로 길게 그어진 흉터는 그가 살아온 칼밥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의 뒤를 따르는 6명의 살수들 역시 하나같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방 있나? 술이랑 고기도 내오고. 불부터 좀 지펴. 흥낭이 흙투성이 발로 마루를 쿵쿵 밟으며 들어와 대청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객주의 바닥이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렸습니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은 있습니다만 폭설 때문에 길이 끊겨 식재료가 넉넉지 않아서. 잔말 말고 있는 대로 다 가져와! 쌀독을 털어서라도 밥을 지어내란 말이다. 흥낭의 부하 중 하나가 칼집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졸고 있던 공노인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노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다 흥낭의 흉흉한 눈빛과 마주치고는 황급히 굽은 허리를 폈습니다. 오셨소. 추운데 따뜻한 물이라도. 공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고 찻잔을 향해 물을 따르는 손은 수전증이라도 있는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쪼르륵 물줄기가 찻잔을 벗어나 흥낭의 손등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 이 늙은이가 미쳤나? 흥낭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며 공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노인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노인의 쭈글쭈글한 목을대에 닿아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깍! 안 돼요.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시고 몸이 성치 않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흥낭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흥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 특유의 무심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재수 없겠으리. 늙어서 쓸모없는 것들은 일찍 죽어야지. 흥낭이 칼에 힘을 주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이 침침해서 제발 목숨만은. 공노인은 비굴하게 빌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늙은이 같으니. 흥낭은 노인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캐핵. 공노인은 바닥을 기며 연신 기침을 해대며 굽신거렸습니다. 살수들은 객주를 제 집처럼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살수 집단 비월단의 전개들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객주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부하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제기랄, 눈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러다 이 상우석에 갇혀 죽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라. 어차피 놈을 잡기 전까진 못 내려간다. 흥랑은 설화가 나온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살수들의 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노인은 구석에서 빗자루질하는 척하며 온 신경을 집중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늙은이의 귀먹은 연기는 이럴 때 가장 유용했습니다. 대장, 정말 이 상우석에 그자가 있단 말입니까? 공무진이라는 늙은이 말입니다. 부하 독사가 흥랑에게 물었습니다. 뱀눈을 가진 독사는 비열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공노인의 빗자루질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공무진. 그것은 공노인이 10수년 전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세상에 묻어버린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는 천하를 움직이고 말 한마디로 왕을 갈아치웠던 전설적인 지략가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칼을 들지 않고도 적군 수만 명을 몰살시켰던, 적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던 설계자. 은퇴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산속에 숨어든 지 오래였건만 그 이름이 다시 이들의 입에서 나올 줄이야. 확실한 정보통이다. 조정의 윗선에서 직접 내려온 의뢰야. 그 늙은 여우가 죽은 척하고 이 설산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 놈이 살아있는 한 지금의 권력자들은 발 뻗고 잘 수 없을 테지. 흥랑은 품속에서 낡은 초상화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공무진의 젊은 시절 모습일 뿐 세월의 풍파를 맞은 지금의 노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다만 나이가 70이 넘었고 과거 전쟁 때 다친 상처로 한쪽 다리를 전다는 특징이 있다. 흥랑의 말에 공노인은 일부러 다리를 더 심하게 절뚝거리며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노인이 침을 질질 흘리며 지나가자 살수 중 하나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킬킬거렸습니다. 이복의 늙은이, 이 산중에 다리 저는 다른 영감탱이 본 적 없어. 뭐라고요? 밥? 밥은 아까 먹었지. 노인의 동문서답에 살수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들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코앞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늙고 초라한 노인을 그 공무진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공무진은 전설 속의 괴물이었고 눈앞의 노인은 그저 밟으면 터질 벌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찾아내면 어찌합니까? 산채로 잡아갑니까? 아니, 즉시 죽여라. 놈은 혀가 칼보다 무서운 자다. 말 섞을 틈도 주지 말고 사지를 찢어 죽여야 한다. 그 늙은이 목 하나에 걸린 현상금이 기와집 10채 값이다. 살수들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공노인은 묵묵히 그들이 뱉은 뼈다귀를 치웠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 허나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건 한순간이지. 노인은 멍한 표정으로 콧물을 훔쳤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의 표적이 바로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 폭설이 그치기 전 이곳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노인의 연기는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못 찾아 객주 마당 구석, 살수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에이! 저 더러운 늙은이가! 살수 하나가 질색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공노인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하며 허둥지둥 바지를 축혀 올리고 도망쳤습니다. 살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쯧쯧! 저 늙은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군. 저런 게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숨쉬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살수들이 노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할수록
공노인의 눈과 귀는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살수들의 짐 꾸러미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누가 어떤 무기를 주로 쓰는지, 누가 왼손잡이인지, 누가 잠기가 밝은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 기류는 어떤지를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흥랑이 심심풀이로 지나가는 공노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노인은 아이고 내 허리야 사람 살려 하며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흥랑은 킬킬거리며 노인의 머리를 발로 툭툭 쳤습니다. 이봐 늙은이,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공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밥을 먹었나? 가만 저녁에 눈이 온다던가 비가 온다던가. 노인의 횡설수설에 흥랑은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경 꺼라. 저런 송장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냐? 묻는 내가 바보지. 공노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흙먼지 묻은 소매로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가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눈보라는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객주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살수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흥랑의 성질은 점점 더 포악해졌습니다. 야 계집, 술이 떨어졌다지 않느냐? 어디 숨겨둔 거라도 가져오란 말이다. 흥랑은 설화를 불러 윽박질렀습니다. 설화가 겁에 질려 정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흥랑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술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추운 날 사내들끼리 있는데 계집 하나쯤은 있어야지. 흥랑이 설화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자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구석에서 화로를 뒤적이던 공노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하며 살기가 스쳤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살수들이 술에 취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공노인은 흥랑이 벗어둔 털 가죽 조끼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늙은이답지 않게 빠르고 은밀했습니다. 흥랑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묵직한 비상금 주머니가 순식간에 공노인의 소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은 찬물을 나르는 척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노인이 넘어지면서 부하, 독사의 짐꾸러미를 건드렸습니다. 조심해 늙은이. 독사가 짜증을 내며 노인을 밀쳤지만 그 짧은 찰내에 흥랑의 돈주머니는 이미 독사의 보찜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객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흥랑이 자신의 돈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새끼냐? 내 돈주머니에 손댄 놈이 감히 내 물건을 훔쳐? 흥랑의 고함 소리에 살수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흥랑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그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독사의 짐 속에서 흥랑의 돈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독사! 내 놈이 감히? 흥랑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장!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함정을 판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닥쳐라!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흥랑은 독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살수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독사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노인은 멀찍이서 빗자루질을 하며 이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의심은 가장 날카롭고 가장 조용히 파고드는 칼이지. 이제 그 칼이 누구를 향하는지 지켜보자꾸나. 돈주머니 사건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랑은 불안감을 느끼고 부하 하나를 시켜 하산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참 뒤
눈사람이 되어 돌아온 부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 큰일 났습니다. 내려가는 유일한 다리인 구름다리가 눈 무게를 못 이기고 끊어졌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라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럼 꼼짝없이 이 상우석에 갇혔단 말이냐? 객주하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구름다리가 끊어졌다면 이제 그들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밖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혹한이었습니다. 살수들의 눈동자에 서서히 공포와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갇혔다는 공포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법이니까요. 공노인은 창밖의 눈보라를 내다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아니, 하늘도 내 계획의 일부지. 사실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눈이 많이 온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칠 전 공노인이 땔감을 구하러 가는 척하며 톱을 숨겨가 다리의 지지대 밧줄을 절반쯤 썰어놓은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의 무게는 그저 마지막 반가소였을 뿐입니다.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공노인이 설계한 죽음의 미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살수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술을 찾았지만 술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짜증과 불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흥랑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다른 부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대체 그 공무진이라는 늙은이는 어디 있는 거야? 공노인은 활에 장작을 던져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쥐들이 독안에 갇혔으니. 다리가 끊어진 그날 밤, 공노인은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살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가장 큰 온돌방 하나에 모여 서로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객주를 울렸습니다. 공노인은 소리 없이 객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그는 객주 뒤편 온돌방의 아궁이와 연결된 굴뚝으로 향했습니다. 이 객주는 공노인이 10년을 머물며 구석구석 손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건물의 숨구멍 하나하나를 꿰뚫고 있었지요. 그는 굴뚝의 덮개돌을 아주 미세하게 조작했습니다.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살짝 막고 대신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다시 구들장 밑으로 새우며들어 방 안으로 역류하게 만든 것입니다. 연기가 가득 차서 질식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서서히 잠든 사이에 냄새도 색깔도 없는 독이 되어 숨통을 조여올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잘 자거라, 악귀들아. 따뜻한 잠이 너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노인은 작업을 마치고 다시 화로 앞으로 돌아와 꾸벅꾸벅 조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흥랑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군. 왜 이리 어지럽지? 흥랑은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흥랑의 가장 어린 부하, 막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야, 막내야, 일어나. 해가 중천이다. 동료가 흔들어 깨워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려 있었고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막내가 죽었어. 살수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독을 쓴 흔적도,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지요.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새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거 아냐? 아니면 지병이 있었나? 재수 옴붙었군. 시체 치워. 흥랑은 침을 뱉으며 시체를 치우라 명했습니다. 공노인은 흥랑과 다른 부하들이 두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온 사이 아무도 모르게 굴뚝을 원상복구 해놓았습니다.
증거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산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많다던데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봅니다. 귀신이라고? 닥쳐, 늙은이. 첫 번째 죽음 이후 객주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살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꺼려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공노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할 심리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객주는 지어진 지 100년도 넘은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판자들은 뒤틀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났지요. 공노인은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낮에 살수들 눈을 피해 객주의 낡은 창호지 문구석구석에 아주 작은 바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위 쥐구멍에는 얇게 깎은 대나무 피리를 꽂아두었습니다. 밤이 되고 산바람이 거세지자 그 구멍들을 통과하는 바람이 기이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힝, 우, 마치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혹은 아이가 칭얼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객주 안을 울렸습니다. 들었어?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려? 바람 소리겠지. 쓸데없는 소리 마라. 살수들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공노인은 밤중에 일어나 짐짓 헛것을 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이고, 저기 웬 젊은 남자가 서 있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어제 죽은 그 총각 아닌가? 아이고, 무서워라.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살수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 들고 허공을 겨누었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 집어치워 어디 귀신이 있다고 그래. 독사가 소리쳤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지은 자는 제 발이 저린 법. 수많은 사람을 죽여온 그들에게도 원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이유 없이 죽은 동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공포와 고립감, 그리고 흥랑의 독단적인 태도는 살수들의 인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야, 독사, 내 놈이 나가서 눈 좀 치워라.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당번도 아닌데. 뭐야, 이 자식이 이제 대장 말도 우스운가 보지? 도둑놈 주제에 말이 많아.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독사는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흥랑에 대한 쌓였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장이고 뭐고 네가 내 목까지 챙기려던 거 모를 줄 알아. 돈주머니도 네가 꾸민 짓이지. 나를 쫓아내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독사가 이성을 잃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하극상이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당황하여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흥랑은 비월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반응 속도는 독사보다 빨랐습니다. 단 한 번의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독사의 칼이 흥랑에게 닿기도 전에 흥랑의 환도가 독사의 목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크억. 독사의 목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뜨거운 피가 하얀 창호지 문에 흩뿌려졌습니다. 독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다. 누구든 나를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흥랑은 피 묻은 칼을 옷자락에 닦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4명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나도 저렇게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노인은 부엌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사를 깎아먹는구나. 이제 5 남았다. 살육이 벌어진 다음 날 객주와는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은 살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각자 무기를 손질하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흥랑과 부하, 거구가 무료함을 달래려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탁, 탁, 바둑돌 놓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흥랑은 거구의 대마를 몰아붙이며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둑을 두면서도 눈은 수시로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공노인은 찬물을 나르다 말고 그들 곁에 멈춰서서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흥랑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 돌을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죽는 자리인데 공노인이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흥랑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험악하게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 이 무식한 늙은이가 감히 훈수를 둬? 네가 바둑을 알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돌 모양이 예뻐서. 딱 공노인은 비굴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흥랑은 코웃음을 치며 노인이 말한 곳이 아닌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곳에 힘차게 돌을 놓았습니다. 여기가 급소다. 넌 죽었어.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거구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장님, 실수하셨습니다. 거구가 노인이 말했던 그 자리에 자신의 돌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흥랑의 대마가 끊어지며 포위당했습니다. 형세가 단번에 뒤집힌 것입니다. 어라? 이럴 수가. 흥랑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보니 노인이 말한 그 자리가 유일하게 대마를 살리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묘한 묘수였습니다. 흥랑은 등골이 서늘해져 급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도인은 이미 저만치 가서 걸레질하며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려나 하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저 늙은이가? 흥랑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노인은 바둑판을 통해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죽는 자리에 돌을 놓고 있다. 너의 판단은 틀렸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원초적인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살수들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 식량 창고를 열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설화가 떨며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감자와 고구마는 모두 꽁꽁 얼어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쌀가마니는 터져서 쥐들이 파먹은 흔적과 쥐똥만이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매달려 있던 말린 고기, 몇 덩이는 짐승이 물어뜯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썩은 내를 풍겼습니다. 이게 뭐야?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살수들이 길길이 날뛰며 설화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공노인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 밤 식량 창고의 환기구를 활짝 열어두어 찬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쌀독 뚜껑을 일부러 열어 산쥐들이 들어갈 길을 터주었습니다. 영하의 혹한과 굶주린 산짐승들은 하룻밤 사이에 식량 창고를 초토화시켜 버렸지요. 먹을 게 없어. 우린 다 굶어 죽을 거야. 부하들의 동요가 심해졌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살수들은 이제 흥랑의 명령보다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엌을 샅샅이 뒤져 마른 누룽지 조각이라도 찾으려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흥랑조차도 배고픔 앞에서는 위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노인은 품속에 숨겨둔 육포 한 조각을 몰래 설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식량 창고를 망가뜨리기 전에 자신과 설화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식량을 미리 챙겨두었던 것입니다. 아가, 이거라도 몰래 먹어라. 기운 차려야 산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드세요. 나는 늙어서 배도 안 고프다. 어서 먹어. 공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짐승들이 굶주리면 본성을 드러내는 법. 이제 곧 그들이 마지막 선을 넘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객주 안에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부하 갈고리가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퀭한 눈으로 주방을 뒤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설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봐 주모,
우리한테 줄 밥이 없다면 내년이라도 우리를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갈고리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갈고리가 설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설화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굶주린 짐승 같은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흥랑은 그 광경을 보고도 묵인했습니다. 부하들의 불만을 잠재울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방관 또한 공범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설화의 절규가 객주를 울렸습니다. 갈고리의 거친 손이 설화의 옷고름을 뜯어내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마루 구석에서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묘하게도 객주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무겁고 서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공노인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부정하던 그의 허리가 마치 고목이 다시 서듯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만 군사를 호령하던 장군의 서늘한 안광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구나, 애송이들. 노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침에 걸린 노인의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호랑이의 포효처럼 낮고 위엄 있었으며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갈고리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눈깔 안 깔아? 저리 비켜, 늙은이. 송장 치우기 전에. 갈고리가 칼을 뽑아들고 공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굶주림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심이 뒤섞인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노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가오는 칼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갈고리의 칼이 노인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지려는 찰나, 노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지팡이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퍽! 단순한 막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지팡이는 갈고리의 손목 안쪽, 정확히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혈자리를 번개같이 타격했습니다. 아! 갈고리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몸을 숙이는 순간 노인의 지팡이가 물 흐르듯 회전하며 갈고리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러 올렸습니다. 크헉! 거구의 살수가 단 2번의 동작으로 바닥에 처박혀 거품을 물었습니다.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힘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 무서운 기술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흥랑과 남은 부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노인이 우리가 알던 그 바보 노인이 맞단 말인가? 저런 무시무시한 무공을 숨기고 있었다니. 공노인은 쓰러진 갈고리를 넘어 흥랑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내려다보던 지략가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찾던 공무진이다. 그 선언은 밖에서 몰아치는 폭설보다 더 차갑게 살수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설 속의 지략가, 죽은 줄 알았던 조선의 괴물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밟고 있던 벌레였고 그들이 비웃던 노망난 노인이었습니다. 공무진, 내 놈이 공무진이었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흥랑이 소리치며 환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표적을 찾았다는 사실에 살수들의 눈에 다시 살기가 돌았습니다. 죽여라! 저 늙은이를 잡아라! 네. 하지만 공무진은 이미 계산을 끝낸 뒤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설화의 손을 잡고 부엌 뒤편, 거대한 쌀독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 쌀독이 밀려나며 어두운 비밀 통로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가 10년간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둔 탈출구이자 사냥터였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공노인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며 객주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놓칠 수 없다.
쫓아라! 흥낭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흥낭도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싸움은 칼과 칼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공무진이 설계한 거대한 거미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파리떼에 불과했습니다. 비밀 통로는 좁고 복잡했습니다. 공노인은 그곳의 지형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었지만 살수들에게는 미지의 공포였습니다. 객주의 어둠 속에서 사냥감과 사냥꾼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무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쪽이다. 발소리가 들렸다. 부하 도끼가 앞장서서 복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닥에 헐거워진 나무 판자를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슉! 바닥이 힘없이 꺼지며 그 밑에 설치된 깊은 구덩이로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대나무 꼬챙이들이 숲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우와! 끔찍한 비명소리가 좁은 통로를 울리다 뚝 그쳤습니다. 공노인이 미리 못을 박아둔 널빤지들이 그를 삼킨 것입니다. 뒤따르던 살수들은 기겁하며 멈춰 섰습니다. 조심해. 함정이다. 바닥을 잘 봐. 남은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발밑을 살피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위였습니다. 다른 부하가 잠긴 문을 억지로 열자 문 위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맷돌이 떨어져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공노인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형 지물과 간단한 물리 법칙만을 이용해 살수들을 하나씩 요리했습니다. 경사진 바닥에 물을 뿌려 얼음판을 만들어 낙상을 유도하고 좁은 통로에 숯가루를 뿌려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라. 살수들은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와 동료들의 비명뿐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하나, 둘, 부하들이 비명 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공무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흥낭 혼자였습니다. 그의 정예 부하들은 모두 어둠 속의 함정에 걸려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흥낭은 피투성이가 된 채 겨우겨우 출구를 찾아 객주의 넓은 대청마루로 다시 나왔습니다. 객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깨진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공무진, 내 이놈. 흥낭은 천하의 살수였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디선가 노인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만 나는 공포로 사람을 죽인다. 어디선가 공노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장인지 바닥 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와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흥낭은 소리나는 쪽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베인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흥낭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내 놈들이 내게 저지른 짓을 생각해라. 너희는 힘없는 노인을 짓밟고 여인을 겁박했다.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정정당당이냐? 흥낭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객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얀 눈밭이라면 적어도 숨을 곳이 없어 노인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객주 앞마당은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삭풍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흥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나왔다. 이제 내 차례다, 공무진. 그때 객주의 지붕 위가 아닌 정문 쪽에서 공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기도 없이 오직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만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겁에 질린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설화야, 뒤로 물러나 있거라. 내 뒤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공노인은 설화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흥랑과 마주 섰습니다. 70노인과 당대 최강의 살수. 겉보기엔 승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대치였습니다. 흥랑은 덩치가 컸고 무장했지만 공노인은 왜소하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뿜어내는 기세는 거대한 산처럼 흥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죽으러 나왔구나. 늙으니 내 장고에도 여기까지다. 내 칼이 내 목을 베는 게 빠를까? 내 혀가 나를 속이는 게 빠를까? 흥랑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노인의 목을 베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함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탁 트인 눈밭이니까요. 장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왜 너를 이곳으로 유인했는지를. 공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흥랑이 아니라 흥랑의 머리 위 객주의 처마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죽어라. 흥랑이 눈밭을 박차고 달려들었습니다. 짐승 같은 속도였습니다. 살기가 번뜩이는 칼날이 노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공노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옆에 있던 굵은 객주 기둥을 정확히 계산된 각도와 힘으로 강하게 쳤습니다. 쾅! 나무 기둥을 타고 전해진 진동이 지붕의 석가래를 타고 처마 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처마 밑에는 며칠간의 폭설과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한 한파가 만들어낸 사람 키만한 거대하고 날카로운 고드름들이 흉기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지끈, 미세하지만 강력한 진동을 견디지 못한 고드름들이 일제히 끊어져 내렸습니다. 달려들던 흥랑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두두둑. 거대한 얼음 칼날들이 비 오듯 흥랑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크악! 흥랑은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고드름 하나가 흥랑의 어깨를 깊숙이 관통했고 또 다른 고드름들이 그의 등과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흥랑은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환도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러진 흥랑에게 다가갔습니다. 흥랑은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흥랑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고작 지팡이 한번 휘두른 것으로 자신을 제압하다니.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머리를 쓰지. 공노인은 지팡이로 흥랑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내 놈들이 이 객주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니 눈이 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너희의 죽음은 이미 설계되어 있었다. 다리가 끊어진 것도, 식량이 떨어진 것도, 내 놈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게 만든 것도 모두 나의 판 위에서 놀아난 것이다. 너는 사냥꾼이 아니라 그저 내 장기판 위의 말이었다. 괴물. 흥랑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을 뜬 차에 죽은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공노인은 흥랑의 눈을 감겨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괴물은 내가 아니라 탐욕에 눈멀어 서로를 죽인 너희들이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폭설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밤의 사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노인은 객주 안팎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힘없는 노인의 몸이었지만 능숙하게 흔적을 지우고 부서진 곳들을 고쳤습니다. 시체들은 눈이 녹으면 불어날 계곡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설화가 울며 달려와 공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공노인은 설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와 지략가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인자하고 조금은 어수룩한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냐, 많이 놀랐지? 이제 다 끝났다. 무서운 꿈을 꾼 게야.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들켰음에도 설화 앞에서는 다시 평범한 노인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설화에게 공무진이라는 이름은 너무 무겁고 위험한 짐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자신을 그저 지켜주는 할아버지로만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런... 허허, 이 늙은이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고드름이 때마침 떨어져줘서 말이다. 산신령님이 도우셨지. 노인은 허허실실 웃으며 굽은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 지난밤의 괴물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날이 풀리며 끊어졌던 다리가 복구되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뒤늦게 설원정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산속에서 며칠째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평화로운 객주와 화롯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침에 걸린 노인, 그리고 그를 보살피는 어린 주모뿐이었습니다. 살수들의 흔적은 눈 속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영감님, 혹시 며칠 전에 험상궂은 사내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소? 포졸의 질문에 공노인은 침을 흘리며 멍한 표정으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밥 먹었지. 눈이 오려나. 우리 할멈은 왜 안 오나? 포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노망난 늙은이뿐이군. 헛걸음했어. 가자. 그들이 떠나고 객주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공노인은 화로 속의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공무진이 죽었다고 믿을 것입니다. 살수들이 실종된 것도 폭설 때문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노인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무진임을, 그날 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영원히 하얀 눈 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잠든 척할 때 가장 안전한 법이니까요. 그는 다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남은 생을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설화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할아버지, 차 드세요. 공노인은 찻잔을 받아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찻잔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다시 흐릿해졌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산의 설계자는 그렇게 다시 평범한 노인이 되어 설화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몸을 녹였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평화로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